무차별 테러와 인질극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아프리카 말리에서의 인질극이 9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김희준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질극 9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7명이 사망을 했고요. 먼저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7시입니다. 그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무장기한 10여 명이 이제 침입을 해서 현지 투숙객과 직원 등 170여 명을 이제 인질로 잡으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사건이 나자 이제 바로 프랑스와 이제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또 이내 뭐 프랑스인 등 뭐 3명이 숨졌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또 이제 그 인질범 들이 코란을 외운 그 투숙객들에게는 인질들에게는 뭐 풀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인질극이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이제 말리 특수부대와 또 프랑스군, 미군 등이 직접 이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5시간여 만에 이제 이 인질극이 종료가 됐고요. 현장에서는 그 일부 인질로 보이는 사람들과 인질범들과 또 인질 등 해서 모두 27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네. 정확한 신원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뭐 화면 현장으로도 나갔는데 굉장히 네.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교민의 피해는 없었죠? 네, 현재 이제 다행히 이제 외교부 관계자가 밝히기를 인질극 종료 뒤 확인을 했더니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네. 확인이 됐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인질범들 중에서 이제 중국인 등도 포함이 돼서 아시아계도 있어서 혹시나 이제 그 한국인들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네네. 됐고요. 따라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긴박하게 상황에 대한 이제 조사를 펼쳤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프랑스 말리에는 이제 우리 교민이 20명 정도가 있고요. 어허. 그 밖에 이제 기업인이나 선교사 등 포함해서 3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말리 호텔 인질극이 발생한 뒤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 무라비툰이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단체인가요? 네, 알 무라비투는 이제 2003년에 창설된 그 알카에다 연계 조직입니다. 특히 이제 북부 말리와 알제리 국경 지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이슬람 네. 극단주의 단체들인데요. 특히 이제 지난 8월에 그 말리 중부에서 일어났던 그 세바르 호텔에서 일어났던 그 인질극을 벌여서 유엔 파견 직원과 말리 군인 등 9명을 살해한 바 있고요. 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제 말리 수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죠. 이 총격전으로 프랑스와 벨기에인 등 이제 5명이 숨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알무라비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알무라비툰은 지난 5월에 IS의 추종 세력임을 자처를 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이번 테러가 그 프랑스 파리 테러를 일으켰던 그 IS와 좀 연계된 것인지 그렇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인질극을 벌인 목적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의 소행인 만큼 뭐 자신들의 이제 명분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인질극이 벌어진 뒤에 인질범들이 이제 호텔에 진입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말을 또 외쳤다고 하고 또 인질극 과정에서 그 코란을 외우는 그 인질들은 이제 풀어졌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세계의 이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런 이슬람 아하.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인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네. 자신들의 이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 이슬람 세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IS나 이슬람 극단주의에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테러리스트의 세력을 좀 결집하자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목적을 좀 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말리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네, 이제 일단 서아프리카에 있고요. 한반도의 5배 면적의 인구가 한 1,6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1899년부터 이제 프랑스의 점령지였고 1960년에 이제 한 61년 동안의 그 지배를 받고 이제 그 독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이제 무슬림 이제 90%에 달하는 국가인데 그 2012년에 그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이제 붕괴된 뒤에 거기 있던 용병들과 또 알카에다 연계 세력이 결집을 하면서 내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특히 이제 그 북부 지역이 경제적으로 좀 소외가 돼 있고 그래서 불만이 큰데 이 종족 간 분열도 좀 심한데 네. 그게 이제 한 4년 동안의 내전을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요. 내전이 심해지자 그 말리 정부가 프랑스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2013년부터 개입을 해서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한 퇴치를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랑스군은 특히 지난해 이슬람 그룹의 저지를 위해서 중부 지역에서 작전을 펼쳤고요. 현재 1000여 명의 이제 프랑스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제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군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저지 작전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점이 이번 인질극이 벌어진 호텔이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을 특히나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5성급 호텔 그 레디슨 블루라는 호텔은 이제 고급 호텔이고 예. 특히 호텔 근처에는 그 유엔 만리 평화유지관 본부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교단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이렇게 이 호텔을 노렸던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방 사람들이 많이 묵는 호텔인 만큼 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가 다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묵는 호텔을 노리면서 이른바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죠. 그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을 하면서 더욱 더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좀 조성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허. 또 이번 프랑스가 IS 격퇴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요청을 했고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IS 전쟁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뭐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네. 현재는 이제 그 파리 테러 이후에 국제사회 대테러 연대 아주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김원배 특파원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번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개국 이사국이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IS 격퇴 결의안에는 네. 그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이제 각국의 어떤 노력의 배가 또 협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군사 행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더 프랑스 테러 이후에 그 프랑스와 또 미군 등이 이제 해서 연대해서 지금 연합군들이 작전을 펼쳐서 그 IS 본거지를 공습을 하고 네.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제 군사적 행동을 좀 촉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문제는 IS 근거지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군사적 행동을 강화했을 경우에 네. 오히려 이것이 IS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아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방의 군사적 공격이 강화될 경우에 더욱더 이제 IS 테러 세력들의 더 결집하게 되고 네. 특히 이제 반 서방 정서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잠재적 테러리스트까지도 이제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습과 또 이제 그 대테러 작전에 대해서 적절한 좀 그런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파리 테러에 대한 소식도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IS가 뉴욕 테러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미국 백악관에 대한 자살폭탄 공격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추가 테러 동영상을 연달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위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 파리 테러 이후에도 절대 이 IS의 어떤 그 테러 위협 계속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뭐 워싱턴이나 뭐 로마까지도 공습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반테러 동맹에 같이 연대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62개국을 이른바 십자군 동맹군이라고까지 지칭을 하면서 네. 테러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IS의 테러 이후에 IS를 더 집중 공략하고 있는 서방 세계에 대해서 네. 우리가 더 강한 테러로 응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좀 중지하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와 함께 그동안 뭐 반서방 또 반기독교주의 에 이제 공조를 하면서 있었던 많은 이제 차별로 인해서 어떤 IS나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의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세계 곳곳의 테러리스트들에게 함께 우리가 연대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지금도 나가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이제 뉴욕을 위협하는 영상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좀 이런 위협하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뭐 테러라는 이 어원 자체가 이제 프랑스어입니다만 네.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의 공포감을 더 이렇게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테러의 총책으로 지목된 아바우드, 이 아바우드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자폭해서 숨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아바우드의 사촌 여동생으로 알려졌고요. 또 같은 날에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에선 두 10대 소녀가
자폭 테러를 벌여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들이 IS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뭐 테러리스트도 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서슴지 않는 이런 여성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그 국적도 다양해서요. 호주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뭐 프랑스, 독일 등 출신지도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 테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입국을 시도를 했던 그 여성들만 한 500명에 가깝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여성들이 테러리스트에 가담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서구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더 좀 차별받고 소외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무슬림들의 어떤 좌절감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그 IS들이 테러리스트를 끌어들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히잡을 쓴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보다는 좀 더 좀 차별을 네.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함께 특히 이제 남편을 따라서 부창부수 테러리스트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남편이 이제 이런 그 테러전 과정에서 숨져서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테러한 여성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여성 테러리스트를 고용했을 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보안 검색이 이런 데서 조금 더 좀 덜 의심을 받거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어서 알카에다나 IS 등도 이런 여성 테러리스트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네. 특히 이제 IS의 전신인 알카에다 경우에 2003년에 그 여성 자살 폭탄 공격 부대를 이미 결성을 했고 또 이제 여전사를 위한 훈련 캠프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여성 테러리스트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뭐 IS나 다른 테러 집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 이 파리 테러 이후에 더더욱이 그런 우려가 커지고 그렇죠. 있죠. 특히 이제 IS가 이 테러 이후에 한국을 미국의 대테러 연대에 동참하고 있는 62개국에 포함시켜서 뭐 일본과 한국까지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도 IS나 이런 테러리스트의 공격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 2004년 뭐 김선일 씨 이제 피사 네네.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최근 이제 국정원이 밝히기를 우리나라 이미 잠입해서 IS 연계 세력의 활동을 했던 그런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제 잡은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외국에서의 보는 이미지가 아주 한미 동맹에 따른 이제 미국의 아주 그 미국의 대테러전에 좀 열심히 참가하는 국가. 특히 이제 우리가 또 기독교가 많이 퍼지면서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이제 아주 또 좋은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떤 그런 그 보안 검색이나 이런 걸 좀 강화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대테러법이 지금 2004년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대테러법을 좀 강화를 하려면 국정원에게 어떤 그런 뭐 정보 수집이나 이런 데 대한 권한을 좀 대폭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인권 침해 논란이 더욱 있기 때문인데 그 인권 침해 논란을 좀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그 대테러 활동을 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법안의 통과 그런 좀 전략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련의 이런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슬람 또는 무슬림에 대한 어떤 편견도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IS와 이슬람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IS 테러 사건이 벌어진 뒤 뭐 길거리를 지나는 무슬림만 봐도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저 사람이 테러 저질러서 네네. 이렇게 귓속말을 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 IS는 그 무슬림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극단주의적 세력입니다. 특히 네.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IS를 이슬람 그 원리주의라고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요.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네. 대부분의 그 무슬림들은 이런 무고한 시민에 대한 그 살상이라던가 테러에 대해서 똑같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테러 세력들이 확장되는 이유가 이런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때문이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파리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양산됐던 그 벨기에 몰렌비크 같은 경우도 이슬람인들이 한 30%를 차지하는데 그 실업률이 특히 그
보통 유럽의 평균 무슬림의 그런 실업률인 8%보다 훨씬 높은 한 30%에 달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으면서 이들이 더욱더 반사회, 반서방 그런 생각을 할 수 네.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이제 차별 철폐와 우리만의 이제 국가를 건설하자 그런데 더욱 동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면에서 이런 그 이슬람 무슬림이라던가 어떤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좀 배려, 정책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이슬람이 참 멀게 느껴지는 게 그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 네.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 세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인종이 존재합니다. 모두 네. 각자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무슬림은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르지만 그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더 높여서 우리가 함께 가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역할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희준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